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한 장 가지고 그다음에 칠판 보고 한 장짜리 여기 한 장짜리 칠판에 지금 이렇게 PPT로 떠 있는데 우리 기초 입문서 있잖아요. 그럼 기초 입문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약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입문서 한번 봅시다. 자, 기초 입문서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이제 보는 거예요. 다다음 주까지만. 자, 12월 달부터는 기본서가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기초 입문서 받았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책을 보자고요. 20페이지 가지요. 20페이지를 가면 그러면 이야기 영역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용하기, 문제풀이. 요 기초 입문서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야기 영역이 있고 암기 영역이 있고 문제풀이 영역이 있고 뭐 똑같은 거죠. 말만 그렇게 했더니만 결국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자 그거잖아요. 근데 뭔가 좋아 보이네. 왜? 이해하기 영역, 암기 영역, 적용 영역이라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책을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자 이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20페이지에 거기 하단부에 대표 유형이라고 해서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30회 때 응용 나왔네요. 아마 이미 풀었던 문제라고 느낄 겁니다. 이미 풀었잖아요. 자, 거기 20페이지 하단부에 문제 하나 나왔죠? 거기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한 것 중 경제적 개념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시험 공부라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몇 개인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몇 개인가를 물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경제적 개념으로 묶인 것은 그러면 쉬운데 몇 개인가는 어렵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몇 개인가도 잘 나오거든요. 박스 주면서 몇 개인가 짜증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몇 개인가 고르라가면 정확히 알아야만 몇 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짜증스럽지만 하셔야 됩니다. 자본 경제적 개념, 소비재 경제적 개념, 생산 요소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자산 경제적 개념 몇 개입니까? 4개.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갔더니 복합 개념 중 법률적 개념 나왔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조그만 박스 나왔네요. 협의의 부동산, 조번임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 제가 아까 4가지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조번임이 협의,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 밑에 토지의 법률적 개념 소유권, 토지의 법률적 개념 정착물 이걸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22페이지에 토지의 법률적 개념에서 강의의 부동산. 강의의 부동산이라고 우리 시험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넓은 의미 이렇게 나와요. 넓은 의미. 그러면 강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뭘 더했다? 준부동산을 더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준부동산에 대해서 설명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만 봐봐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을 공시하는 것 때 등기하거든. 등기. 그래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은 등기, 등록이라는 소리죠. 갖춤으로써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하는 특정의 동산을 저는 들이란 거 동산 등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들을 말한다. 의미한다. 옳은 말이죠. 그러면서 3번 준부동산에는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선박, 임목 등이 포함된다. 저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써드렸죠? 그거는 외우지 않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준부동산은 강의 부동산에 포함되며 법률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거기 이제 기억하기, 암기 영역이라고 나왔는데 자, 1번 법경기가 나왔네요. 법경기 그러면 복합 개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복합 개념. 그 밑에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시기로 하고. 자, 동그라미 2번은 저하고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3번 기술적 개념은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인데 앞머리 따서 공자유의환 이렇게 했네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놨습니다. 그 옆에 경제적 개념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4번 협의, 좁은 의미.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 토지, 그 정착물. 5번 강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을 더한 것이다. 6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추는 등기 등록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자,
23쪽에 갔더니 문제가 나왔는데 대피용 문제 2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피용 문제는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대피용 문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거 30회 때 요거 우리 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자, 넘어가서 24쪽에 토지의 분류 나왔네요. 토지의 분류는 저하고는 여러분하고는 12가지 배웠지만 여기 있는 것은 12가지 훨씬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순환에서는 12가지만 하는 거예요. 12가지 하고 나머지 것은 다 좀 해도 되니까. 자, 25쪽에 가면 기억하기, 암기 영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주상공이 나왔습니다.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하면 택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주상공 나오면 택지야. 2번 도로, 하천 등의 바닥토지, 부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3번 상호간의 전환 중, 용도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 후보지. 그 옆에 내에서 전환 중, 이행지. 이런 식으로. 4번 건물 없다. 사법 X는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 무슨 지? 나지. 이렇게. 5번 안 배웠습니다. 6번 등기, 등록, 지번.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서 등기하거나 등록한다. 뭐? 필지. 그 옆에 가격 수준, 핵지. 예? 그러니까 가격 수준에 써놨죠. 그러니까 핵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가격 수준이라는 소리야, 이게. 그런 뜻이라고. 자, 7번 안 배웠습니다. 7번요? 안 배웠죠. 자, 8번 뭐요? 경사지, 경계면. 소유는 할 수 있지만 이익이 없다. 활용실익이 없다. 뭡니까? 법지. 그 옆에 해변토지, 백사장. 소유할 수 없다. 실익은 있다. 뭡니까? 빈지. 이런 식으로. 9번 하천으로 변한 수면 아래로 잠긴 포락지. 10번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 소지.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도 이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넘겨서요. 26쪽. 26쪽에 문제풀이 영역에서요. 대표용 문제, 작년 시험 문제 한번 보자고요. 공부 이렇게 할 거니까. 자, 옳은 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해서 건폐율 등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거 저한테 안 배웠습니다. 요거는 공지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공지라고 하는데 부지 아니죠. 그럼 부지는 뭐라고 나와야 돼? 부지라는 것은 토지 용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서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거 부지야. 이거는 부지가 아니라고. 틀렸죠. 자, 2번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되는 토지를 말한다. 하나의 등록 단위는 뭡니까? 필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빈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절도져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포락지. 이걸 포락지라고 그래. 자, 4번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다. 이건 빈지. 5번 소지는 대지 등으로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답 몇 번? 5번. 이 정도를 출제하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자,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 다 정리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시면 된다고. 이제 토지의 특성 가볼게요. 토지의 특성. 자, 이제 자료를 보자고요. 자료를 봐도 되고 칠판을 보셔도 돼요. 이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특성. 이 토지의 특성은요,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이야.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저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여러분의 특성이야.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토지와 무엇을 비교했더니 토지 너는 이런 특별한 성질이 있구나. 그게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제가요, 이 토지 특성 공부할 때 일반재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반재화. 이 일반재화가 무슨 말인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일반재화는 토지 아닌 것을 전부 다 일반재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재화, 물건이야. 그런데 토지 아닌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일반재화라고 한다고. 그럼 토지가 일반재화하고 비교해서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그래. 자, 이 분필 일반재화 맞죠? 이 옷도 일반재화 맞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토지 아니면 다 일반재화야. 건물도 일반재화라고. 자, 그러면
요 분필하고 토지하고 비교할 거야. 분필 만들어내죠. 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토지의 특성입니다. 그걸 부증성이라고 해요. 부증성. 증가시킬 수 없다. 요 분필 제가 오늘 가지고 갈 겁니다, 집에. 그럼 이거 제가 가지고 가면 하곡동에서 이걸 제가 가져가면 인간이 이 분필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소리야. 이동시켜. 우리 집으로 가니까. 그런데 토지는 하곡동의 1번지 토지는 제가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는 일반 제한은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있지만 토지는 이동시킬 수 없다. 그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부동성. 못 움직인다. 토지가 딱 그 자리에 있다. 부동성. 이런 것들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일반 제한와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을 우리는 토지의 특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엄청나게 많아.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약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도 또 12월 달 가면 제가 좀 이렇게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뭐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지금 필요 없고 토지의 특성 중에서 요 부동성이라는 게 있죠. 부동성. 자, 그럼 부동성은 토지는 하곡동 1번지 토지는 못 움직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비이동성. 분필은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스스로 이동하지 않지만 인간이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 토지는 인간이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걸 부동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 부동성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의 절대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요거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고 부동성의 뜻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뭘 시험에 있느냐면 부동성 때문에 토지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시험에 내. 그걸 파생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어떤 게 파생돼 나옵니까? 그걸 시험에 낸다고. 제가 이 파생현상은 안 써놨지만 이 3가지가 파생돼 나와. 근데 기초 입문과정이니까 이 3가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다고. 기본서 받아보면 이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이 최소 12개 정도 된다고요. 자, 여기 우리 요 기초 입문서 보면 부동성 나왔습니다. 부동성 나오면서 거기 27쪽이요. 그래서 부동성 그 옆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나왔죠. 자, 칠판 한번 볼래요? 부동성, 토지의 절대적 위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걸 부동성이 한다. 요거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에 잡은 거 진짜 안 나와. 안 나오고. 그럼 뭐가 나오냐? 요 1번부터 3번까지가 요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럼 책을 다시 봐봐요. 책을 보면 그러면 거기 표가 나오면서 국지화, 지역 분석, 예부 효과, 임장 활동 나왔죠. 그 네 가지가 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이야. 그러면 이 부동성 때문에 요 4가지가 파생되어 나온다는 소리야. 저는 3가지만 써놨어요. 근데 우리 책은 4가지 해놨잖아요. 요거 2개 분리했으니까 이렇게. 책 보면 지역이란 말 나오고 지역. 거기 지역 분석 나왔죠? 그 지역이고 국지란 말 나왔죠? 그 다음에 임장 나왔죠? 예부 효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이 나오면 요 4개. 근데 국지하고 지역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요 지역하고 임장하고 예부 효과 요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성이 시험에 10번 나오면 9번이 요 3개에서 답이야. 9번이. 의미하셨죠? 올해도 요건 냈다고 요거. 자, 그러면 얘기 무슨 뜻인가 알면 되는데 요 부동성은 토지는 못 움직이죠? 자, 그러면 칠판 봅시다. 집중력 떨어질 때가 됐어요. 집중력 됐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을 또 다잡아야 돼. 이렇게 오늘 왔으니까 뭔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 나는 하나 알고 간다. 뭐 빈지 알고 간다. 법지 알고. 안중에 그거 안중했는데 그거 알고 가면 어떡해. 사실은 여기서부터 공부야. 여기서부터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거든.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복합개념 2개 이상 법경기 별거 없잖아요. 나지 필지 이런 거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지.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이 토지 특성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쉬운 것만 골라냈는데 사실은 얘는 토지 특성은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토지 특성을 제대로 공부하면 부동산의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거야. 이 토지 특성을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의 결혼 저 뒷부분 가장 뒷부분에 나온 내용도 막 제가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약간. 자, 근데 이제 우리 공부 분량을 좀 줄여야 되니까 요 3가지만 기억하면 그런 부동성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부산입니다. 그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절대로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못 움직인다. 부동성 때문에 부산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다는 소리야. 부산에 있는 땅이 서울로 와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된다. 지역화시킨다. 지역별 시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 대구의 부동산 시장,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 강주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만약에 토지가 움직인다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토지가 전부 다 가락동 시장 옆으로 몰려들 거야. 그래서 가락동 시장 옆에다가 뭐라 하냐면 전국 토지 시장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못 만든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럼 앞에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을 지역화시킨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을 지역화시킨다.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외우는데 열심히 외웠어. 그 다음날 이제 외운 것을 생각하는데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까지만 생각나. 그 다음에 요 지역화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지역이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 안 나고 앞에 것만 생각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 앞에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 지역을 기억하는 거야, 지역.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부동산. 앞에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 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활동이 뭐냐고 절대 안 물어봐. 그 다음에 부동산 현장도 안 물어보고, 부동산 시장이 뭐냐 안 물어봐. 그러니까 무조건 지역이 나오면 뭐다? 부동성.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굳이 따져보면 부동산 활동.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면 중개활동을 하겠죠. 그게 부동산 활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 제가 감정평가사야. 그러면 이 부동산을 평가해. 감정평가죠.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야. 제가 제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 지어요. 건물 짓는 것을 건축 그러잖아요. 건축. 이렇게 건축. 자, 건물 짓는 걸 건축인데, 이 건축하는 것도 부동산 활동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뭔가 하면 부동산 활동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는데 굳이 나눠보면 중개사는 중개활동,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활동, 개발업자는 개발활동, 건축하면 건축활동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토지를 중개할 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중개활동을 지역적으로 만든다는 소리지.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뭐요? 지역. 그럼 부동성이 나오면 1번 타자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지역. 자, 감정평가할 때요.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와.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역 나오면 다 부동성이라고. 요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감정평가할 때. 그럼 지역 분석은 무슨 말이냐면 요 부산에 여기 해운대구 1번지 토지를 평가해. 여러분 평가사야. 그럼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언제나 이 해운대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운대구 일대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이 토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1번지 토지를 평가할 때 해운대구 일대를 분석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것을 지역분석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토지가 움직인다면 토지가 움직여서 오늘은 해운대구에 있지만 내일은 강남구로 오고 모레는 송도구로 가보고 인천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없죠. 못 움직이니까 그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분석이라고 그래. 그럼 지역분석이 나왔습니다. 뜻을 몰라도 상관없어. 이 지역분석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무슨 특성? 부동성. 지역 나왔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국지화. 이 국지하고 지역하고 똑같은 말이야. 국지하고 지역. 이 지역은 여름철에 많이 들어요. 여름철에 뉴스 시간에 많이 들어요. 뉴스에서. 지리산 일대 국지성 강우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리산은 지역에만 비가 내렸다 이런 소리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임장활동. 이게 올해 시험 지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요 부산에 있는 토지, 이 토지를 중개해요. 그러면 의뢰인이 이 토지 살 사람이 토지 한번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토지 보는데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죠. 사진으로. 근데 의뢰인이 가서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가야 된다는 소리야. 현장에 임해야 된다는 소리야. 왜?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그럼 토지가 움직인다면 부산에다가 이 토지다 전화해서 토지 너 좀 올라와 볼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를 하든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하든 가서 현장에서 해라는 소리야. 이것을 임장하라고 그래. 올해 시험 지문이 이거였어.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의 근거가 된다. 현장에 임하는 근거가 된다. OX. 오. 자,
지금 제가 뭐 하는가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50평대 아파트를 사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 아파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사람 모시고 가서 아파트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임장활동. 그걸 임장활동이라고 해요. 아파트가 움직인다면, 야, 아파트 우리 사무실 좀 올래? 커피 한잔 하게? 이러면 돼.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장활동. 자, 이게 외부 효과. 요 외부 효과는요, 토지는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인다가 뭐요? 부동성. 못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동성 때문에 모든 토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다. 그래요. 떨어져 있다가 정답이죠.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없어요. 부동산학에서는 바다가 다 토지입니다. 토지. 그게 부동산학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소양강 댐이 있죠. 소양강 댐에 물을 다 빼봐요. 뭐가 됩니까? 토지잖아요. 토지.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현해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바닷물을 다 빼본다 해봐요. 그럼 뭐가 나와? 토지. 그러니까 바다는 물이 있는 토지야. 물이 있는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바다가 없는 거야. 그럼 모든 토지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성 못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일본하고도 연결돼 있어.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연결돼 있어. 일본하고 연결돼 있어요. 연결. 그래서 이 부동성 때문에 모두 다 연결돼서 인접해 있는 거야. 인접성 이렇게. 그래서 이 부동성 때문에 이런 동요가 만들어졌어요. 부동산학에서 만들어졌거든.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사람 다 만나고 오겠네. 앞으로.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부동산학에서 만들어진 거야. 선생 믿어도 돼? 믿지는 마세요. 자, 그럼 부동성, 인접성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 강서구인데 하곡동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니까 붙어 있어야 돼. 좋으나 싫으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1번지 토지는 2번지 토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럼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돌아. 2번지 토지 기분 좋겠네. 돌아버리지. 그럼 1번지 쓰레기 소각장 누르면 2번지 토지 땅값 떨어져. 3번지 토지에 지하철역이 신설돼. 지하철역. 그러면 2번지 토지에 좋은 영향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못 움직이고 붙어 있으니까 주위 예부에서 나 아닌 예부에서 2번지 토지 입장에서는 1번지 토지가 예부고 3번지 토지가 예부야. 예부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준다는 소리죠. 반대로 2번지 토지가 1번지 토지에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학자들이 예부 효과라고 불러. 예부 효과. 지랄 같죠? 그냥 나쁜 영향 주고받는다 이렇게 하고 좋은 영향 주고받는다 하면 좋을 텐데 이걸 학자들이 예부 효과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럼 예부 효과는 예부가 나 아닌 밖에서 어떤 효과를 준다. 좋은 효과를 준다. 정예부효과. 나쁜 효과를 준다. 부예부효과. 의미하셨습니까? 그걸 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예부 효과는 정확하게는 부동산의 특성이 두 개 나와야 돼요. 부동성만 나오면 안 돼요. 예부 효과의 대상이 되려면 옆에 있어야 돼. 하곡동이 개발된다고 해서 인천에 영향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곡동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두는다고 해서 저기 강남구에 어떤 토지가 나쁜 영향 받는 게 아니죠. 그럼 나쁜 영향 받으려면, 좋은 영향 받으려면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인접성까지가 나오죠. 인접성까지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요, 이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란 말, 임장하란 말, 예부 효과란 말이 파생돼 나온다는 소리야. 여기서는 이해되죠? 이해만 되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외워야 될 것은 요거 말고 외워야 될 것은 복합 개념 부동산만 하자고요. 오늘. 복합 개념 부동산, 법경기 이것만 외우고 이런 것은 이해됐으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욕심내면 좋죠. 그래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이해 안 되면 아니 공부가 힘들면 자,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주자주 보다 보면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부동성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 기본 과정 들어가면 여기서 좀 더 살을 붙이지만 기본 내용은 이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살 붙이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말. 그럼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 작년에도 시험에 출제했거든. 작년에는 부동성은 부동산 임장활동의 근거가 된다. OX, O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4회 때 시험 질문으로 갈게요. 24회 때 이렇게 출제했어요. 개별성. 아직 개별성이 뭔지 몰라. 이 개별성이 부의 예부효과가 근거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OX, X. 부의 예부효과는 예부효과잖아요. 예부효과는 이렇게 나와야지. 부동성하고 인접성. 개별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의미하셨죠? 그렇게 출제. 인상 안 좋아지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토지의 특성 가면 인상이 안 좋아질 줄 알았어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고 또 하고 할 거니까. 이거 또 한다니까. 시험 볼 때까지 10번 한다니까. 10번. 10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것도 여러분들 다 맞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데 시험장 가서 틀려온다고요. 내가 왜 틀렸을까 그런다고. 그게 시험이에요. 긴장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이 학원에서는 뭘 연습을 하냐면 긴장하지 않는 것과 어떤 지문이 나오면 뭐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요. 그거 공부하는 거야 학원에서. 사실 학원에서 이거 계속 혼자 집에서 공부하다 말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빨리 하는 거. 이렇게 그럼 뭐요? 부동성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계속 연습해야지만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는 순간 지역 부동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연습 안 했고 가면 지역이란 말 나왔는데 부동성이 생각이 잘 안 나. 여기다 부정성을 하나 쏘는데 맞아? 부야? 지역 나오면 부라겠어? 그것도 여기다 부정성에다 딱 동그라미 하면서 아주 흐뭇해. 맞춘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주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 자, 이제 부동성 끝났습니다. 자, 부동성 끝나고 이 다음에 이제 부정성으로 할 건데, 자, 부정성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부정성만 남았고, 부동성은 없어졌으니까 부동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부동성 나왔습니다. 3가지. 지역, 또, 임장화, 또, 외부효과.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부동성 끝났죠. 이제 부정성 갑니다. 부정성은 좀 어려워요. 자, 미안한데, 요거 있죠? 1번 지문. 요 1번 지문은 제가 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들어갔더라고. 요 1번 지문은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틀린 게 아니라, 요 1번 지문이 중요한데, 지금 공부하지는 마시라는 소리야. 지금은 어려워, 이거는. 이거는, 요 탄력성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배워야만 이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건 하지 말고, 이제 요 부정성 공부할게요. 자, 집중력 떨어지는데, 저 주목합시다. 자, 우리나라 토지를 제가 이렇게 펼쳐볼게요.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도 뭐다? 토지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가 펼쳐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 부속 도서가 제주도도 부속 도서입니다. 그럼 목포하고 제주도 사이에 바다 있죠. 그럼 우리나라 땅입니까 아닙니까? 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펼쳐보면 우리나라 땅 약 30 내지 40%가 산이야, 임야야. 그리고 40% 이상이 바다야. 바다. 그 다음에 농지는 얼마 안 되고 택지도 얼마 안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부정성이란 말은 어떠한 경우도 이 토지량을, 이렇게 주어진 토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비생산성. 어떠한 경우도. 이 옷은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요? 만들어내잖아요? 그 토지는 못 만든다. 그게 부정성. 그러니까 토지를 못 만드니까 이게 주어진 우리나라 땅이고 이렇게 없는 땅을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 없다고. 그게 부정성이야. 그 부정성 때문에 우리는 이 땅덩어리 내에서, 주어진 땅덩어리 내에서,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뭐든가 해결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부정성이야. 그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거라고. 토지 공급. 이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문은 학자들이 하는 말을 쓰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써버리면 그럼 매우 쉬워져요. 아, 그렇구나. 학문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맞다? 그렇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특히 사회과학은. 근데 이런 말들을 학자들이 이런 쓰는 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학자들이 쓰는 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걸 해석하면 의외로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성인데 학자들이 토지의 공급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물리적 공급하고 용도적 공급하고. 이걸 해석하는 게 공부라고. 그러면 이 물리적 공급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물리적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토지만 있었어. 토지만. 그러니까 토지는 이미 존속이었다고요. 그 토지 위에다가 사람이 건물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어내고 옷도 만들어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토지 빼고는 전부 다 만들어낸 거야. 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토지는 없는 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나라 땅이라고 벌써 어려워졌습니까? 어려워졌네요. 자, 여기 우리나라 땅인데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게 물리적 공급 증가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그걸 부정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부정성. 그러니까 부정성의 뜻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부정성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일단 이런 뜻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요 밑에 노란 게 중요하니까 요 밑에 중요해요. 자, 봐요. 용도적 공급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물리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냈다. 자, 이거 쓰고 있는 분필이 있죠. 이 분필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만들어냈죠. 이게 물리적 공급이야. 이 옷 없었죠? 만들어냈죠? 물리적 공급이야. 심지어는 저도 물리적 공급된 거야. 저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물리적 공급됐잖아요. 여러분도 물리적 공급된 거야. 집에 가서 그랬어요. 나 물리적 공급된 거야. 이렇게 저 물리적 공급됐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토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땅을 만들 수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것을 부정성이라고 한다고. 그럼 용도적 공급은 이게 용도적 공급이야. 칠판 보자고요. 이 택지가 부족하니까요. 택지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 바다를 메워서 택지로 만들었어요. 이게 새만금 간척사업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우리나라 토지량이 늘어난 겁니까? 용도 바꾼 겁니까? 용도 바꾼 거죠.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 한다고. 학자들이. 자, 요 농지가요. 농지가 쓸모없는 농지가, 생산성이 떨어진 농지가 있어요. 그것을 택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땅을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용도 바꿨습니까? 용도. 그러니까 토지 용도는 바꿀 수 있죠. 그 용도 바꿨다, 용도 전환했다, 이걸 학자들이 용도적 공급이라 한다 이 말이지.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가는 거지. 어떻게?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OX, X. 부정성 때문에 뭘 할 수 없다?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는 거지. 용도적 공급은 할 수 있죠. 그렇게 시험에 낸다고요. 자,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부정성. 그러나 용도 바꾸는 거.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용도적 공급이 뭔데? 용도 바꾼 거라 했잖아요. 여기. 여기에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다. 매립지. 여기에요. 여기에 조성지. 농지를 택지 조성했다잖아요. 조성지. 자, 이 조성지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농지를 택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자, 이 임야 있죠? 임야를 이렇게 농지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산지를, 임야가 산지니까.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었다. 자, 이 세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량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용도 바꿨죠. 이걸 뭐라 한다? 용도적 공급이라 한다. 그럼 토지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네요. 왜 그럴까?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이 토지가 너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임야야. 그럼 용도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가서 봤더니 임야가 농사 지을 수도 있고 택지 만들 수도 있고 도로 만들 수도 있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소리지. 그것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 의미하셨죠?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것만 들어보자고요. 부정성 예외. 자, 부정성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럼 부정성의 예외는 증가시킬 수 있다죠. 맞죠?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3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3번.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부정성의 예외가 되려면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속상해 죽겠는데 집중력 떨어지고 왜 그러세요, 지금? 네? 나는 점점 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왜?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돌아서 쓰는 순간 핸드폰 보고 막 그러고 시계 보고. 다음 주부터 개론 수업 시간에는 시계를 여기다 걸 거야. 잘 보라고 여기다가.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부정성의 예외가 되려면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없다. 그냥. 무조건 틀린 말이다. 실제 이렇게 냈잖아요. 26회 때 이렇게 냈어요.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고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행위는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냈다고요.
뭡니까? X입니까? X. 앞에 산지를 농지로 만들고 그건 필요 없어요. 앞에 말은 필요 없고 부정성의 여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부정성의 여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토지의 공급 부정성에 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맞죠? 이러한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X. 또 하나 더. 용도적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 용도적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토지량은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토지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증가하지 않아. 우리나라 토지량은 딱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라고 앞에다 줘. 뭐라고 미사여구 줘요. 다 옳은 말이야. 이렇게 되면 토지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증가한다. OX, X. 토지량은 증가하잖아. 토지량은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성이라고 그래요. 자,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부정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인데 요 1번은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고요. 미안해요. 이거 뺐어야 되는데 집어넣어놨네. 자, 그러면 2, 3, 4 이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요 2번에 이 말은 쉽잖아요. 토지를 못 만들니까 토지가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희소하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지가고 현상. 지가가 뭐래요? 토지 가격. 그거가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토지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 자, 봐요. 토지를 만든다게 봐요. 토지를 만들 수 있다면 토지 수요가 증가해. 그럼 토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토지를 만들어버리면 토지 가격은 다시 떨어지겠죠. 많이 만들어내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토지의 수요가 증가해서 토지에 살 사람이 늘어나서 토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은 부동산이 갖는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야. 그렇죠? 지가고 현상이 나오면 그럼 뭐라고 할까?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지. 여기 지금 부정문제, 희소성, 지가고 현상 노란 것이 아니죠. 노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체유효 유형이 나왔습니다. 체유효용의 근거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급 저질의 곤란성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3번 공급 저질의 곤란성부터 해볼까요? 자, 이게 공급 저질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봐봐요. 자, 이 옷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옷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살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리죠. 그럼 옷의 가격은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옷은 바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해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옷 공급 감소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공급 조절이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공급 조절이 용이한 거야. 할 수 있다는 소리지. 자, 토지. 이것은 토지. 토지는 토지 수요가 증가했어요. 토지 수요가 흘림처럼 하면 여러분이 성이 없어 보이니까 토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옷 같은 경우는 공급 증가시킬 수 있죠. 토지 공급이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 이번엔 토지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토지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토지 공급 감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있는 땅을 없앨 수는 없잖아. 없애는 게 공급 감소라는 거죠. 토지 어떻게 없앨 겁니까? 없애는 사람도 있었죠. 이완용이라고. 이완용이는 우리나라 땅 전체를 일본한테 줘버렸잖아. 이렇게. 자, 농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는 증가하기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공급 조절이 곤란한 소리야.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곤란하니까, 요 수급 조절은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공급 조절이 곤란해도 부증성이고, 수급 조절이 곤란해도 부증성이고. 이렇게. 자, 이제 요 부증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개 남았습니다. 요 체유유형하고, 그 다음에 요 토지형의 집약화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부분 설명할 건데, 체유유형부터 설명해 볼게요. 체유유형은 우리말이지만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본식 표현을 쓰냐면,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부동산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식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럼 이 체유형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에요. 창출. 최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용, 창출하는 이용을 이것을 최유효 이용이라 한단 말이에요. 최유효 이용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한 것인가? 하곡동 1번지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한 것인가? 그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요, 토지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토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이용하든 상관없다고요. 잘못 이용하면 또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토지는 못 만든다네. 못 만드니까 부족하다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 그 토지를 이용할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다고. 최유효 이용.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토지를 어떻게 하면 최고 가치를 창출합니까? 최유용을 합니까? 이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겁니다. 얼추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 최유효 이용의 말이 입에 안 붙어요. 아마 3월달 돼야만이 최유용이만 나올 거야. 그 전에는 언니 그 있잖아, 그 있잖아,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3월달 정도 되면 최유용 이렇게 입에 붙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토지용 집약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이 고층화 된다는 소리. 고층화. 그럼 토지가 만들어지면 건물을 고층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토지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건물 지을 때 고층화 한다. 그것을 토지용을 집약화 시킨다고 그래요. 좀 더 깊은 내용을 설명해 볼까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 이용이란 말 뜻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토지 이용은 토지에다 뭔가 하겠다는 소리야. 이 토지에다가 농사 짓는다, 토지 이용. 건물 짓는다, 토지 이용이라고. 그러면 토지 이용한단 말은 토지에다가 사람이 개입한다는 소리야. 그냥 토지를 보고만 있으면 토지 이용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이 개입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개입한다면 노동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돈도 들어가, 자본도 들어가. 이게 토지 이용이야.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노동, 자본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에다 노동, 자본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넣어가지고 돈 세나? 그거 아니겠죠. 뭐 건물을 짓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100평 토지에다가 1번지 토지 100평 토지에다가 5층짜리 건물 지었습니다. 이 경우하고 자 2번지 토지도 100평짜리입니다. 근데 건물 짓는데 여기 20층짜리 건물 지었어요. 어떤 게 고층화입니까? 2번 토지죠. 그럼 왜 이렇게 고층화할까? 토지가 부족하고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토지가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건물 지을 때 높게 지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걸 학자들이 토지용 집약화라고 불러. 집약화. 그러면 토지용을 집약화시켰다. 적은 땅덩어리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켰다. 저 63빌딩 보면서 토지용이 집약화되고 있구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럼 왜 토지용을 집약화시켜야 된대요? 토지 못 만드니까. 부정성 때문에. 이렇게. 자, 됐나요? 예.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러니까 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끝날 거니까. 자, 이게요. 영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속성. 영속성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비소멸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워졌죠? 두 번째 시간보다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구나.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그래. 어려워서 말 못하고. 그러면, 어려워서 말 못하면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배워버리면 하고 나서 이제 말 못하고 집에 가겠네. 집에 가서도 말을 못해. 여보, 왜 그래? 그래서 학원 가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시네. 자, 이 영속성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이에요. 영원하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는 100년이면 다 죽고, 선생님 나는 120까지 살 건데, 그러세요? 120까지 살면서, 120까지 살면서 아들 오면 오빠라고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러잖아. 제가 어머님이 계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셨고, 제가 농담 삼아서 어머님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노인분들은 그러잖아요. 오래 살아 뭐 한다냐? 근데 그럼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부르자식을 하잖아. 그러니까 노인들은 오래 살고 싶지만 밖으로는 힘드니까. 그 살고 있는 자체가 힘들죠.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긴 또 싫거든. 노인들이 그런다고요. 어르신들이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늘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럼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오래 사시는데 다만 저 왔을 때 저한테 오빠라면 하지 말라고.
제가 갔는데 오빠 쏙 해보는 골치 아파지잖아. 제가 농담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땡!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하다. 근데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썩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영속성의 뜻을 세면내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영속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소리야. 이런 일이.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영속성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난 것을 단용제라고 그래. 단용제. 그러면 데일밴드 상표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 일회용 밴드 있죠. 이 일회용 밴드를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일회용 밴드 막 관리하고 내일 또 써야 되겠다 이렇지 않죠. 그치? 껌 씻고 그다 벽에다 붙였다가 또 씻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일회용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일회용 아닌 것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생긴 거라고. 만약에 아파트 수명이 하루다. 그럼 관리사무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처럼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토지는 썩지 않는다. 마모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없어지는 것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상하게 이 사업은 잘 나옵니다. 영속성에서 이거 잘 나온다고.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면 관리할 필요가 없죠. 영속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다시 만든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 활동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라. 생각을 하는 소리예요. 고려가 생각이야, 생각.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어떤 토지를 살 때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게 장기적 고려. 근데 수명이 하루면 끝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3번, 4번은 쉽네요. 1번하고 2번이 사실 어려워요. 근데 1번, 2번이 잘 나와요. 사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볼까요? 이 물리적 감가 배제라는 게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 참고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감가가 뭐야? 감가가 가치를 감소시킨다가 감가야. 가치를 감소시킨다.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면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평가로 갈 건데 이 건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으면 감정평가사는 가치를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걸 감가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 감가는 하자가 있어야만이 감가는 건데 하자가 감가 요인이야. 감가 요인은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 이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학자들이 세 개로 나누어. 어떻게 나누냐면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물리적 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거 막 외우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물리적 감가 요인이 있고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고 경제적 감가 요인이 있는 거야. 그럼 물리적 감가 요인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보면 늙어간다는 소리야. 늙어간다. 그러니까 늙어간다가 물리적 감가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일어나기도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물리적 감가야. 그러니까 노후가 된다. 사람이 늙어가는 거야. 어떤 가수는 늙어가는 것을 익어간다고 그러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그러더라. 근데 내가 그거 보고 그랬죠. 우리가 사과야 감이야. 늙어가게 사람이 늙어가는 거지 무슨 익어가는 거야. 그렇죠?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 애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애우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을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 영속성은,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는 노후화되지 않는다. 마모되지 않는다. 파손되지 않는다. 손상하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일어나면 물리적 감가를 해야 돼. 근데 토지의 영속성은 이게 없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는 이 물리적 감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 해볼게요. 요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하지 말 할 필요 없어요. 요 경제적 감가가 무슨 말이냐?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못 움직인다, 부동성. 그래서 붙어있다, 인접성. 그래서 여러분이 1번지 토지를 평가로 갔어요. 근데 2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대요. 그럼 2번지 토지가 1번지 토지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럼 1번지 토지 감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걸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경제적 감가. 그러면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물리적 감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볼래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O. 근데 여기다가 이제 경제적 감가를 써볼까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뭘까, 있을까? X.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옆에 쓰레기 소장장 두르면 됐죠? 그럼 봐요. 점점 인상 안 좋아집니다.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도 안 되고 경제적 감가도 안 된다. 그럼 뭐 X? X. 경제적 감가는 대상이 된다. 꼭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가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뭐 X? X. 무슨 감가만? 물리적 감가만. 자, 여기 이제 2번 설명하고 오늘 이제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개별성하고 남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폭동 날 것 같으니까 개별성은 가볍게 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도 거의 폭동 수준이죠. 뭐 지금 칼을 뺄까 말까 있어요. 촉을 빼버리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가면 폭동 나니까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요즘 요거 잘 나와요. 일부러 해야지. 요거 별표 3개 막 이렇게. 엄청 잘 나온다. 이건 내년에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자, 여기 중요한 말인데, 자, 볼까요? 자,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마모돼야 안 돼요? 마모되지, 건물은. 마모되지, 사용하면. 토지는 마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고, 이게. 이게 영속성이에요. 건물은 마모된다. 근데 건물은 마모되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속성은 아니죠. 근데 건물은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쓰는 건물도 있어요. 그것을 내구성이라고, 내구성. 어떤 사람한테 많이 맞아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러면 권투에서 많이 맞았는데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내구성이 강하다고 그래. 내구성. 저도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수업하다 보면, 5, 6일 달 가면 막 욕해요. 결혼성에 미쳐버리겠다. 결혼성에 막 짜증나 미치겠어. 막 2시까지 수업하고 막 한다고. 그 욕 먹고도 좀 잘 살고 있잖아. 이게 내구성이 강한 거라고.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내가 사는데요. 자, 투자했습니다. 투자. 그럼 토지의 수명이 1년이라고 해봐요. 토지의 수명이 1년이면 아무리 투자를 오래 해도 1년 동안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다. 마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소리야. 자, 10억이라는 돈을 빵을 사서 빵을 사면 여름에 빵을 사서 밖에 놔두면 이틀이나 하루 정도 지나면 냄새만 남아. 그러니까 빵은 가치 보존이 이것이 없는 거야. 10억이라는 돈을 내가 빵을 샀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날려버린 거야,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근데 토지를 사놓으면 토지는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보존이 우수하죠. 가치 보존이 우수. 그래서 토지만 보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왜 투자를 못 해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빌어먹을 돈이 없네.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는 가치 보존이 우수하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거라고. 그럼 돈 벌어 보자고요. 자, 이 토지를 샀습니다. 사서 내가 취득했어, 취득하면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보유해, 보유. 10년 동안. 보유할 때 이 토지를 빌려줘. 빌려줘서 1년에 1억씩 받아. 그걸 임대료 수입이죠,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이야. 그냥 임대료 수입이라 하면 좋을 텐데 지랄 학자들이 이걸 뭐라 하냐면 소득이득이라고 한다고. 소득이득. 요걸. 그 다음에요. 살 때 10억에 샀어. 10억에. 근데 10년에 팔아. 처분해. 이 10년에 처분할 때도 토지는 그대로 있죠.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팔 때 15억에 팔아. 15억에. 그럼 10년 동안 5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죠. 요걸 시세 차익이라 하는데 시세 차익이라면 뭔가 자세가 안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이득이라고 불러. 자본이득. 이렇게. 자, 그러면 토지 수명이 1년이라면 장기 투자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시세 차익, 이건 내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지. 수명이 끝나버리니까. 근데 토지 수명이 영원하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영업할 때 소득이득이라는 돈을 벌고 시세 차익이라는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부동산의 특성, 무슨 특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제
이제 이 개별성이라는 거 나왔는데, 이 개별성은 다 다르다는 소리야. 다 다르다. 다 다르니까 바꿔 쓸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뭐 일물일가 법칙은 나중에 다 배우고 될 거니까, 여기 뭐 개별성, 전 이것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요 개별이란 말 나오죠. 개별. 요 개별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개별성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있습니다. 그럼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 중에서 1번지 토지가 훨씬 더 쓸모가 더 높아요. 도로에 접했으니까. 면적 똑같아요. 면적 똑같고 형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다르죠. 왜? 도로에 접한 거 접하지 않는 거. 그게 개별성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1번지 토지의 가격과 2번지 토지의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토지마다 다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가격도, 지대도, 수익도, 임대료도 토지별로 다르다를 개별화시킨다고 그래. 요 개별화를 외울 필요 없어요. 요 앞에 말 외우면 안 돼. 요 앞에 말 외우면 안 되고, 개별성은 개별이 나오면, 요 개별이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개별성이에요. 개별 나오면 개별성.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요 개별 나오면 개별성. 요 일물일가 법칙은 나중에 제가 정규 수업 과정 한번 설명할 거고, 용도의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거,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살펴봤어요. 자, 이제 기출 지문 가죠. 자, 마무리됩니다. 자, 1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OX? X. 이거 X라고. 왜? 토지의 용도적 공급 가능, 불가능? 가능. 용도 전환이니까.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건 틀린 말. 2번. 영속성은 장기 투자. 이 장기 투자 나왔습니다. 통해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맞지요? 그 다음에 관리란 말 나왔네. 관리. 그러면 영속성이죠. 그래서 옳은 말. 3번 부동성 나왔습니다. 자, 요거 31회 때 올해 시험 지문이죠. 부동성 나왔습니다. 세 가지. 부동성, 지역, 또 임장화, 그 다음에 뭐요? 외부 효과. 3번 부동성으로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 그 뭐 X? O. 됐죠? 자, 이제 한 문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자, 요 2번 문제가 토지의 특성에 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29회 때 시험 문제네요. 이 박스에 있는 거, 박스에 있는 게 토지 특성과 무슨 특성이냐 이 말이에요. 토지용 집약화, 볼 것도 없어요. 집약화 나왔으면 뭐 부정성.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업도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사할 때 끝나는 거예요. 요거 한 장짜리 있죠. 요거 한 장짜리는 계속 가지고 계속 보관하셔야 된다. 다음 주도 또 이거 나갈 거라고, 이거. 요거를 계속 보관해서 이것만 봐도 하게끔 만들 거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 주는 이거 끝났으니까, 총론 끝났으니까 경제론 수요 공급을 배울 건데, 지금은 여러분 모르니까 가서 집에 가서 예습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기초인문서 다 있죠. 기초인문서에서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만 한번 보시라고. 여기 보면 OX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났는데, 근데 저의 목적도, 여러분의 목적도 다 똑같아요. 합격하는 거죠. 그러면 합격하는 방법. 부동산학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하는 겁니까? 시험 공부. 몇 점 맞는 시험? 60점 맞는 시험. 제가 60점 해드릴 테니까 수업에 빠지지 말고 오시면 충분히 다 60점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50점에다 10점 더하면 60점이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수업 빠지지 말고. 되셨습니까? 예. 자, 질문하지 않지만 A상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기서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눈총 받아. 저 언니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